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용의자가 33년 만에 확인됐다는 채널A의 단독 보도 저희가 어제 전해드렸죠. 오늘도 이 소식을 집중 보도하겠습니다. 부산교도소에 수감 중인 56살 이춘재가 유력한 용의자로 확인됐습니다. 30년 전 경기도 화성에서 발생한 10건의 살인사건 가운데 무방범죄 1건을 뺀 9건의 살인사건이 아직 범인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 9건 가운데 3건의 증거물에서 이춘재의 DNA가 검출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신선미 기자 전해주시죠. 네, 화성 연쇄살인 사건 수사를 맡은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에 나와 있는데요. 이곳에는 미제 사건 수사팀과 광역수사대 형사들, 또 외부 전문가를 포함해 60명에 이르는 수사본부가 편성됐습니다. 경찰이 용의자로 지목한 이춘재는 지난 1994년 충북 청주에서 당시 20살인 처제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는데요. 화성 연쇄살인 사건으로 묶이는 마지막 10번째 사건으로부터 3년 뒤였습니다. 경찰은 오늘 오전 긴급 브리핑을 열고 수사 상황을 밝혔는데요. 10개의 살인 사건 중 5차와 7차, 9차 사건 현장에서 검출된 DNA가 이춘재의 DNA와 일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까지 3건의 현장 증거물에서 검출된 DNA와 일치하는 대상자가 있다는 통보를 받고 수사 중에 있습니다. 경찰은 어제 오후 이춘재가 수감된 부산교도소를 방문해 첫 조사를 벌였는데요. 이춘재는 경찰이 내민 DNA 증거에도 불구하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나머지 연쇄살인 사건의 증거물도 순차적으로 감정을 의뢰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이춘재 DNA와 일치하는 것은 10건의 살인사건 가운데 3건, 그러니까 5차, 7차, 9차 살인사건입니다. 이 가운데 9차 사건은 봉준호 감독의 영화 살인의 추억으로 재구성됐었죠. 진짜 영화에서처럼 피해자의 속옷에서 찾아낸 DNA가 바로 이춘재의 것이었습니다. 이어서 정윤우 기자입니다. 밥은 먹고 다니냐? 화성 연쇄살인 사건을 다룬 영화 살인의 추억. 10차례의 살인사건 중 9차 사건을 주요 소재로 사용했습니다. 지난 1990년 9차 사건이 발생했던 장소입니다. 귀가하던 여중생이 잔혹하게 살해돼 발견된 장소인데요. 이 현장에서 확보된 증거물이 이춘재를 찾는 데 결정적 단서가 됐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손발이 묶여 있었고 신체가 훼손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속옷에서 DNA를 검출했지만 범인을 잡지 못한 채 2005년 공소시효가 지났습니다. 또 경찰은 피해자 가족이 받은 정체불명의 편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였지만 편지 작성자를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당시 편지는 부산에서 발송됐고 범인을 알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후 경찰은 모든 사건 자료를 경기 오산경찰서에 보관해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9차 사건 피해자의 속옷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 의뢰해 이춘재의 DNA와 일치한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역시 DNA 분석이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서는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전까지, 그러니까 15년 동안 DNA 분석을 시도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소시효 전에 범인을 찾아낼 좋은 기회를 스스로 저버렸던 것이죠. 박선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경찰은 화성 연쇄살인 사건과 관련해 지난 1991년 피해자 증거물에서 DNA를 채취했습니다. 당시에는 국내 감식 기술이 떨어져 일본에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하지만 DNA와 일치하는 용의자들이 없어 범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당시 수사 기록과 증거물을 보관하면서 국내외 다양한 제보들에 대하여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진행해 왔습니다. 증거물을 보관해온 경기 오산경찰서는 계속 수사를 벌였지만 정작 DNA 추가 분석은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DNA 분석 기술이 발달했지만 공소시효가 끝나는 2006년 4월 2일까지 15년 동안 DNA 분석은 의뢰하지 않았던 겁니다. 게다가 이번에 용의자로 지목된 이춘재는 지난 1994년 처제 살해 사건 당시 혈흔과 채모가 검출됐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이 DNA 정보를 보관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기 오산경찰서가 DNA 분석을 의뢰했다면 이춘재의 생체 정보와 대조가 가능했던 겁니다. 이번 사건을 맡은 경기 남부지방경찰청 관계자는 한 번이라도 분석을 의뢰했다면 다른 결과를 얻지 않았을까라며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경찰이 DNA 분석을 떠올리지 못하는 사이 공소시효는 모두 완성됐고 이춘재는 진범으로 밝혀지더라도 처벌할 수 없게 됐습니다. 채널A 뉴스 박선영입니다. 네, 경찰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아직 수사 초기 단계다. 그래서 밝힐 수 있는 게 많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미 한 달 전에 경찰은 국과수로부터 DNA의 감정 결과를 받아 내용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동안 용의자 조사조차 하지 않다가 어제서야 부랴부랴 부산 교도소를 찾아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공성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DNA 감정 결과를 통보받은 건 지난달이었습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증거물에서 나온 DNA와 이춘재의 DNA가 일치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제 감정에서 DNA가 검출된 사례가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금년 7월 15일 현장 증거물 일부를 국과수에 DNA 감정 의뢰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경찰의 태도에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유력한 용의자가 특정됐는데도 조사조차 안 하다가 언론 취재가 시작되자 어제에서야 부산 교도소를 찾아가 이춘재를 조사한 겁니다. 증거물을 확보한 한 달간 경찰은 공소시효가 끝난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놓고 우왕좌왕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경찰 관계자는 한 달 전 경기 남부청 미제사건 수사팀이 경찰청을 찾아와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기록을 면밀히 살폈다고 말했습니다. 또 수사 경력이 풍부한 수사통 경찰들에게 자문을 구하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관련 보도가 나오고 나서야 급하게 기자회견을 열었지만 수사 초기 단계라며 답변을 회피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채널A 뉴스 사공성근입니다. 네, 당시 이 사건에 투입됐던 경찰 인력은 연인원으로 200만 명이 넘습니다. 당시에 새내기 경찰부터 수사를 지휘한 팀장까지 유력한 용의자를 찾았다는 소식에 감정이 남달랐습니다. 이지훈 기자가 당시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들을 만났습니다. 1차 사건이 일어난 1986년 9월, 당시 순경이었던 심동수 수사과장은 경찰이 된 지 일주일 된 새내기였습니다. 33년이 지나 은퇴를 눈앞에 둔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지금 퇴직하신 그 선배들은 이 사건이 큰 자기들의 짐이고 이 사건을 해결하지 못한 아픔들이 다 남았거든요. 심동수 수사과장은 1988년 8차 사건부터 수사팀에 합류했습니다. DNA 분석 같은 첨단 수사는 상상도 못했고 밤샘은 일상이었지만 사건을 해결하겠다는 마음 하나로 버텼습니다. 여인숙에서 한 2, 3개월 정도 먹고 자고 했나 봐요. 아버님 팔순인데 제가 그때 얘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하여튼 밤새 작업하고. 하승균 전 총경은 당시 수사팀을 이끌던 팀장이었습니다. 사건을 풀어낸 공을 후배들에게 돌립니다. 노력해준 우리 현직 후배들, 애써준 과학수사연구소 직원들 감사하다, 이런 얘기를 먼저 하고 싶고. 하지만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하기 힘들다는 이야기에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범인 박혀졌을 때 처벌도 못하고 어떻게 할 거야. 특별법이라도 만들어서 이런 놈들을 처벌해야지 말이야. 33년간 200만 명이 넘는 경찰 인력이 투입됐던 화성 연쇄 살인 사건. 당시 수사 경찰관들은 용의자를 찾았다는 소식에 안도하면서도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미안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지훈입니다.